이제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심리 장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표현 장애를 한번 다뤄보게 되는데, 이 표현 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 장애를 중독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흔하게 중독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중독증만이 아니에요. 성격장애라든가, 여러분들 아시죠? 성격장애, 인격장애 관련되는 게 사실은 다 표현장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표현장애라는 거는 표현을 하는데, 즉 말과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뭘로 나타나게 돼? 이 표현에 관련되는 게 뭔가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고장이 난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과 행동은 뭘로 합니까? 말과 행동은 신체로 하거든요. 몸으로 해요. 그렇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 표현에 고장이 난 상태를 우리는 표현장애라는데, 이 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실제로 몸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의식은 이 기억되어 있는 것을 끌고 와서 그리고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크냐면, 표현을 할 때 여기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여기에서 무의식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의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뭐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내부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요거는 외부로 표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로 표현하는 장애와 그 다음에 외부로 표현하는 장애로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내부로 표현되는 게 고장났느냐 아니면 외부로 표현되는 게 고장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좋게 표현을 했어요. 좋게. 그런데 언제부턴가 똑같은 건데도 안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하고 있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내가 이 내부적으로 표현이 문제가 생겼던, 외부적으로 표현이 문제가 생겼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자기는 느껴요. 뭐를 느낍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작용을 합니까? 무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감당이 안 돼. 의식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장애는 반드시 뭘 동반하고 있냐면, 무의식은 심리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스트레스를 처리하려고 하고 여자는 상처를 처리하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드냐면 강박이 형성됩니다. 강박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이 이걸 안 하면 문제가, 불안감이 생기고 초조감이 생기고 강박증에 의해서 같이 동반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해야지만 살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영역이. 그래서 이 무의식에 관련돼서 표현을 합니다. 일로 표현을 할 때 외부 표현에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가 지금 알코올,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관련돼서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지금 뭔가 잘못돼. 도박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외부로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장애는 내가 자각을 하고 있느냐, 자각을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자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내부로 표현되는 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근데 요 외부로 표현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요거를 하면 안 돼. 그걸 알아요. 평상시에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내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상황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노출이 되는 순간 안 하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요번 한 번만. 그래 요 정도인데 뭐 라고 해서 그 행동을 하고 나야 편안해져요. 왜? 강박은 강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거든요. 못 견뎌요. 이거를 표현을 안 하면은 얘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강박에 의해서 그거를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표현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이게 표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부 표현은 정상이었죠. 그런데 여기 의식에서 자각될 때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내부로 내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자기가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그럼 합리화를 시키던가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내부로 표현하는 게 문제가 그렇게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첫 번째 어디서부터 고장이 나냐면 외부로 표현하는 것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미 내가 자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내부 표현에 장애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장애는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외부 표현의 문제가, 내부로는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때는 이 자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려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견뎌갈 수가 있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치료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표현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을 못해요. 자각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지 본인만 못 느껴요. 그런데 분명히 내부로도 이미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외부로는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표현은 누가 봅니까? 표현은 다른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요. 다 느낀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느껴요. 근데 누구는 못 느낍니까? 외부 표현에만 이 장애가 발생이 된 사람들은 내부적으로도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근데 합리화를 시키죠. 뭐라고? 요번 한 번뿐이었어. 다음부터는 안 하면 돼. 근데 다음부터 잘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 표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거든요.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진화가 되는 게 바로 표현장애예요.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표현장애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1 우선순위는 뭐부터 느껴야 돼요? 외부 표현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아니면 내부 표현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내부 표현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빨리 본인이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이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언제 느끼느냐? 이 의식이 뭐를 느낄 때? 자기가 했던 행동이라든가 이 관련되는 걸 가지고 위기를 느낄 때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요. 아주 강력한 고통이 느껴지던가 자기 전부가 다 날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강력한 위기가 나타날 때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외부 표현되는 거를 조종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표현장애인데 의외로 표현장애는 어렵지가 않아요. 의외로 어렵지 않은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당사자가 내부로 표현되는 것에 장애가 있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감정기억장애, 우울증이 됐든 뭐가 됐든 감정기억장애 본인이 느낍니다. 우울함 누가 느껴요? 자기가 느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치료를 왜 안 합니까? 들어오는 것도 싫고 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울한 건 알아. 그런데 괜찮아. 끝이에요. 그것도 귀찮아. 오세요? 안 와요. 이거 하세요? 안 해요. 왜 합니까? 할 기운이 없어요. 그게 병이 드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내가 자각을 해요. 지금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느끼는데 표현장애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느끼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본인 당사자가. 그래서 우리가 통상 표현장애는 요 외부 표현에 그 다음에 내부 표현이 됐던 외부 표현에 문제가 발생된 걸 우리는 요거를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중독증. 통상적으로. 그런데 내부 표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성격장애, 인격장애, 반사회장애 뭐 관련되는 이게 내부 표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장애의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표현을 얘기 많이 합니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어디의 문제냐? 외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표현의 문제예요. 근데 이 내부 표현의 문제가 외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바로 범죄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부 표현으로 가는 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표현을 안 하고 내부 표현만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심각해지겠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외부 표현의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 표현 장애만 들어가게 되면 외부는 멀쩡해요. 여기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 내부 표현의 장애가 외부 표현 장애로 갔을 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지.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타인이 피해를 입는지를. 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강박에. 이게 강박은 강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거든요. 이 강력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초조해, 불안해지고. 그래서 불안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강력한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뭔가를. 이럴 때 자책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아니면 자기 자신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외부로 표현하는 걸로 가느냐. 이런 차이점을 갖죠. 대부분들이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나 반사회 장애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장애들은 뭐를 동반합니까? 외부 표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요. 겉으로 보기에.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외부 표현은 장애에 안 들어가 있지만 내부 표현 장애부터 먼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해요. 보이지 않는 폭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터지는 순간 여기 외부 표현을 하는 순간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의리와 인식의 장애인 경우에는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인식장애는 내가 고통을 받아요. 기억장애는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기억장애도 나의 문제고 인식장애도 나의 문제예요. 근데 표현장애는 어떤 게 문제입니까? 외부로 타인에게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인께 나한테로 들어오고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이 피해를 입어요. 표현장애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바로 표현장애. 그래서 표현장애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약 중독이다. 마약 중독자들 아시죠? 마약 중독이 왜 표현장애예요? 내부 표현장애로 처음에는 외부 표현장애로 가다가 내부 표현장애로 들어가면 어느 현상이 생기냐면 왜 내가 나한테 돈 주고 내가 나한테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나를 처벌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외부 표현에서 내부 표현에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언제 어디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어디서 뭐가 발생합니까? 외부 표현 장애 발생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래서 그 전초 단계에서 끊게 해서 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인간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코올 중독은 범죄로 취급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뭐를 합니까? 알코올을 마시는 행동으로 범죄가 저질러진 거. 범죄가 아니죠. 알코올을 마시는 행동이에요. 대신 누가 힘들어요? 가족들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범죄를 규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치료는 요해요. 치료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타인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는 이 문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장애를 다룰 때는 특히 중독증을 다룬다든가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를 다룰 때 어디부터 치료를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이게 지금 고장나 있는 사람한테 인지법을 쓴다? 인지에 관련된 이 인식을 바꿔가지고 뭐를 해서 어떻게 간다? 이거 100번, 1000번, 만번 교육해봐야 답 안 나와요. 답 나오겠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 있는데 이거 100번 하면 이게 더 강화되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심리장애가 어떤 방식으로 특히 인식장애가 뭐고 기억장애가 뭐고 표현장애가 뭔지를 정확하게 원리를 알아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부의 표현장애로 가 있는지 내부 표현장애로 가 있는지 이 두 개를 나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이거를 알으려면 뭐를 느껴야 돼요? 의식에서
위기를 느껴야 돼요. 근데 위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알려고 들질 않아요. 왜? 나는 편하니까. 나는 그때 요 강박에서 강력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강력한 스트레스, 마이너스 100이야. 예를 들어 강력한 스트레스가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강력한 이 스트레스에서 마이너스 100이라는 강력한 스트레스에서 딱 벗어나면 0이 딱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내가 희열을 느끼고 있을까요? 내가 플러스 100만큼 느끼는 거야. 이 세상에 이거만한 게 없는 거야. 그 대신 이 크기만한 게 이 영향력에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타인이 피해를 입어요. 나 말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으로. 그것이 확대되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주변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법으로 들어갈 때는 그리고 위기, 그 다음에 내부 표현장애 때는 빨리 내부 표현장애부터 시작해서 외부 표현장애로 이거를 동시에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어느 하나를 그냥 단순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부 표현장애는 없어. 외부 표현장애야 그러면 내부 표현장애 다루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을 내부 표현장애 없는데 그걸 치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관련되는 것이든 성격장애든 인격장애든 치료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치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가냐면 내부 표현이냐 외부 표현이냐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느냐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정확한 치료법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진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 마음이론에 관련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뭘 만드냐면 그 사람에 관련된 내용을 딱 들어보서 몇 가지 하면 인식의 장애인지 기억장애인지 표현장애인지 표현장애에서도 내부 표현장애냐 외부 표현장애냐 요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느껴져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내부 표현장애와 외부 표현장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기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면 내부 표현장애를 먼저 정리정돈을 하고 외부 표현장애로 요걸 처리를 해 들어가야 되겠다. 순서대로. 그러면 위기를 갖게 하는 기법, 내부 표현장애를 치료하는 기법, 그 다음에 외부 표현장애를 치료하는 기법, 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위험한 시절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즉 강력한 스트레스를 강박을 동반하지 않도록 하는 힐링 시스템을 그 사람에게 탁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방향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기가 들어갈 것 같다면 의지로 통제를 해버릴 수 있고 의지로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파서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심리장애라는 건 뭐냐면 인식장애든 감정기억장애든 표현장애든 자기가 빠지고 싶어 빠진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빠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 하나씩 조종만 의식을 갖고 그때 얼마든지 통제하면 그 예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방할 때는 안 오잖아요. 예방할 때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이론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심리장애가 어떤 원리로 들어가는구나.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미연에 내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최소한 죽는 날까지는 심리장애에 들어가서 타인에게 또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게 그래서 심리장애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